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 TV입니다. 오늘은 일본 대학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가깝고 굉장히 친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본 대학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교 진학하는 방법과 입학 기준, 그리고 취업하는 이제 꿀팁 같은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본 명문대학교인 이제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 일본에서 재직 중이신 서명기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본 굉장히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처음에 일본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그 일본 대학교에 진학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캐나다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1년을 다니다가 리먼 쇼크 영향으로 그 학비 부담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잠시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는 등 공백 기간을 4년 정도 보낸 그 상태였었어요. 일본 유학을 선택하기 전에. 네. 그래서 원래는 미국 대학 쪽으로 복학을 하려고 저 자신이 이제 영어 강사를 하면서 알바도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에 복학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의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제 일본 유학을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도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 문화를 많이 접했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드래곤볼이라든지 포켓몬이라든지 이런 만화부터 시작해서 일본 드라마까지, 그리고 일본 패션도 많이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상당히 좋아했었다는 점이 일단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행정병을 담당을 해서 몸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생활을 하기보다는 사무직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한국의 사회 문화를 좀 맛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간부님들이 병사를 시키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았었어서 이런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을 때 좀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진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캐나다에 유학은 했지만은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졸업을 했었는데 대학교 뭐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다든지 편입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고등학교 성적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을 최대한 안 보는 쪽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일본 유학의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을 때 실제로 고등학교 성적이 그렇게 영향이 없다는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본 유학을 선택한 것도 있고 실제로 제가 대학교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 고등학교 성적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 영어권 국가와 일본 대학교를 모두 다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두 국가를 비교해 봤을 때 뭐 교육에 대한 차이점이라든지 분위기 뭐 이런 것들 경험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네네. 정말 취업 문화부터 일본이 생각보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컸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로 말씀을 드리면은 학비 이런 걸 제외하고 대학 문화로 봤을 때 일본은 대학교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취업 같은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대학교 생활을 할 때도 엄청 그 성적 관리를 잘 해내야 된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스펙을 쌓아야 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요. 성적도 정말 취업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PA가 4.0 만점이다. 거기에 대해서 GPA가 2점 몇 대였다라고 해도 취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공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워낙 취업에 있어서 인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 때 어떤 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의미를 두고 대학교 생활에 그 시간을 보내는지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대학교이면서도 되게 웃기긴 한데 네. 공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대학 생활을 얼마나
자기가 관심 가진 것을 알차고 즐겁게 보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인격적 면에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게 일본의 취업 문화. 그로 인해서 일본 대학 생활도 공부보다는 약간 자신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을 즐기는 데에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부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랑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서면지님께서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인 이제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와세다 대학교 말고도 일본 명문대로 꼽히는 곳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네, 그곳들의 뭐 입학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입학 준비로서 이제유라는 그 유학생 전용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과목으로 나뉘어서 뭐 문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어랑 종합 과목이랑 그리고 수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토플, 토익 혹은 아이엘츠라는 영어 점수를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준비해서 일정 성적 이상이 나올 경우에 이러한 순위의 대학들의 그 원서를 내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교별로 요구를 하는 점수대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네. 이런 부분은 뭐 유학원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몇 점 정도를 받아야지 이러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를 토대로 그 점수를 목표로 잡고 유학 시험과 영어 점수를 내서 그 필요한 점수가 만약에 얻어졌으면은 원하는 대학 그 점수에 맞는 때 대학에 원서를 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있을까요? 특별히 없어요. 기간이 뭐 네네네. 겹친다든지 뭐 시험 기간이랑 자신이 이제 준비한 그 시험 성적이 원하는 기간에 안 나왔거나 이러면 이제 못 낼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런 게 아니면 일단은 원서를 낼 수 있는 대학의 개수는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시고 일본으로 대학교를 이제 가시면서 그때 이제 진학을 하셨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몇 세 진학을 네, 상당히 하셨나요? 저는 많은 편이었어요. 네네네네. 일단은 준비를 시작한 거는 한국 나이로 24 이었던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거는 한국 나이로 28. 네네네. 그러면은 조금 어쨌든 늦은 나이에 네, 맞아요.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셨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현지에서 느끼셨던 장벽이나 불편한 부분은 따로는 없으셨을까요? 제가 성격이 되게 둥글둥글한 성격인 네네네.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나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외국인이기도 해서 이게 문화 차이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대학 생활을 했더니 크게 제 나이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되게 나중에 이제 나이 많은 걸 알았을 때 친구들이 되게 재밌는 약간 콘텐츠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재밌는 캐릭터가 그 대학 내에서 약간 성립이 돼서 네. 정말 저는 아무 불만 없이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제 일본 대학교 생활을 할 때 부활동 같은 것도 참여를 하셨었나요? 맞아요. 일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대학교 성적보다도 어떻게 보면 네, 대학교 네. 생활을 어떤 걸 했냐가 가장 네.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서클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클보다 좀 더 이제 빡센 부활동을 들어가거나 하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에 캐나다,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한국 친구들이랑 너무 시간을 보낸 것 때문에 좀 후회가 많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제가 선택한 유학이고 두 번째 온 기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것을 피해서 확실하게 일본인으로서 한번 보람차게 대학생활을 보내보자라는 네. 마음이 좀 강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는 부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부활동 안에서도 조정부라는 상당히 강도가 센 부활동에 들어가서 네.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남자 부원 20-30명 정도 있는
그런 기숙사에서 이제 땀 냄새 나는 환경에서 계속 숙박을 하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네. 대회 준비를 하고 맨날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연습을 하고 등교를 하는 방식으로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었던 게 일본어. 일본어, 네, 예, 그쵸. 아무래도 일본 학생들과 이제 부대끼고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일본어를 실력을 늘리기에는 정말 덜 나위 없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방금 일본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에도 일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준비할 때 뭔가 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준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지를 공부를 하면서 일본어 독해, 청해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거 외에 제가 좀 집중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일본어 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일본으로 좀 일찍 넘어와서 어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늘리고자 했었어요. 네. 그 결과 뭐 어학원에서 계속 일본어를 선생님한테 이제 사용하거나 또 이제 같은 반에 있는 그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뭐 밥을 먹으러 가면서 계속 일본어를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선생님도 수업을 하실 때 일본어로 계속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일본어로 리스닝도 훈련이 되게 되고 하는 식으로 시험 공부 이외의 그런 일본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저의 환경을 이용하면서 일본어를 습득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어떤 전공을 하셨고 또 이제 와세다 대학교 말고도 다른 이제 일본에 있는 명문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와세다의 정치경제학부라는 학부에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사실 한국 분들이 특히나 일본에서 유명한 대학이 뭐인 것 같아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도쿄대학 그리고 와세다 대학 이렇게 두 가지가 자주 나와요. 근데 네. 사실 뭐 와세다도 명문 대학이고 하긴 하지만은 그 외에도 엄청 유명하고 강한 대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면은 일단은 일본은 국립대학교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명성이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국립대학교가 도쿄대학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이미 아실 테고요. 그 밑에 교토대학이랑 히토츠바시라는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현별로 또 국립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 다 명문대학으로 꼽혀요. 그리고 사립대학에서도 또 몇 가지 명문대학이 있어요. 네네. 일단은 와세다랑 게이오가 가장 유명하고요. 네. 그래서 게이오라는 대학교도 상당히 일본 내에서는 알아주는 명문 대학교입니다. 그 밑에 이제 조치대학교라고 한국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조치대학도 상당히 괜찮은 명문 대학교예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마치 칸칸 도리츠라 그래서 마치 뭐 메이지 대학교, 아오야마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일단 명문대에 속해요, 일본에서는. 네. 그리고 일본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마치나 칸칸도리츠 대학교 이상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 유학을 이제 결정하신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조언할 게 상당히 많은데 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일본 유학은 기회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취업 문화가 상당히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스펙을 보지 않는 점 이거 하나로도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 한국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 주시면은 일본 취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일반적 그 한국 수험에서 공부해 왔었던 것처럼 대학교 성적에만 치중하고 대학교 그 생활 자체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신 분은 어쩌면은 열심히 해서 성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커뮤니케이션력이라든지 자신의 그런 인성을 어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 활동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취업은 일본 취업 활동에 맞게 전략을 잘 생각하셔서 그걸 노리는 대학 생활을 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결국에는 자기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어 능력이에요. 일본어가 어색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한 것을 어필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듣기에는 이 사람 약간 외국인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해도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줄 때 문제가 없을까라는 그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발음 등등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 등등 잘 해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절대 피하지 마시고 뭐 자신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한다 해도 일본어만큼은 거의 준 일본인 같은 느낌으로 잘 해내야겠다라는 각오로 일본어를 공부하시기를 강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일본 대학교 진학과 그리고 과정 그리고 이후의 조언까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일본 취업에 관련돼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